10년 경력 단절해서 40이 넘어서 제 화장품 회사 팀장으로 취업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볼게요. 보통 경력 단절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떤 힌트가 되었으면 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저는 참고로 화장품 전공자도 아니었고요. 화장품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었어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고 한 8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1인 기업으로 1인 기업으로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작게나마 내 사업을 한번 운영해 본 그런 경험이 있었다. 그 경험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매출이 안 나와도 내 문제, 고객이 안 와도 내 문제, 디자인, 기획, 마케팅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혼자 하면서 10년을 보내왔다는 이야기예요. 보통 회사는 기획 따로, 디자인 따로, 영업 따로, 인사 따로 다 그 부서가 다 다르게 있고 그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작게나마 다 해본 거죠. 대표 입장도 잘 알고 있고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나의 서비스나 상품을 사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경험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는 제가 5년 동안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저는 저의 일, 그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저의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글들, 브랜딩 관련된 글들을 계속 꾸준히 올렸었고 경험을 모아서 나만의 브랜드로 꿈을 디자인하라라는 그 책을 또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저는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어서 계속 저는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 연습은 계속 꾸준히 이제 5년 동안 했는데 제가 이력서에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를 나는 할 줄 아는 사람이다. 이렇게 이력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썼었는데 나중에 그 인사 담당자분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디자인하고 또 BM 업무를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그 글쓰기의 그 기획 능력,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.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고. 첫 번째는 제가 5년 동안 작게 저만의 향수한 창업 경험이 있었습니다. 들을 운영하면서 제가 제품 기획부터 상세 페이지, 뭐 패키지 디자인, 뭐 촬영, 그다음 뭐 온라인 판매,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, 그리고 SNS 컨텐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던 거예요. 그렇게 했던 게 제가 할 수 있기도 했지만 또 그 일이 되게 저에겐 취미처럼 되게 즐거웠던 거라서 그냥 스스로 다 했던 건데 그렇게 제가 스스로 했던 그 경험들이 회사에서는 제가 그 팀장 역할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제가 그 업무를 다 알다 보니까. 그래서 또 그 경험이 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면접을 봤을 때 네 번째는 면접을 봤을 때 어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면접을 본다기보다는 대표님을 인터뷰한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큰 기대가 없었어요. '과연 뽑아줄까?' 이런 좀 의문도 처음에는 있어서 기대도 없었을 뿐더러 저를 뽑아주셨을 때 제가 그래도 기대가 없었음에도 어떤 기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한 100억 정도 매출을 해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.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좀 바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100억 매출을 해본 그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떤 꿈 같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약간 메리 케이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긴장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분을 제가 면접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설레었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
되게 즐겁게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게 면접이 아니라 인터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면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제가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게. 그래서 대표님한테 영광입니다. 이 말이 그냥 거짓 가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. 대표님이 일단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느낌적으로. 실제로 어떤 조금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듣거나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업을 일구셨을지 그 과정들이 저는 되게 듣는 게 즐겁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뷰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하고 이랬더니 대표님이 신이 나서 1시간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물론 1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 영화처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호응하고 잘 들어드리기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연봉을 제시해 주셨고 또 저는 팀장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또 팀장이라는 직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. 5번째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이제 멀티형 인재였다는 게 또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요. 회사에서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바로 팀장으로 취업이 됐잖아요. 이게 저는 커다란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게 제가 천연 화장품을 실제로 만들면서 제가 쓰고 있기도 했고 뭐 향수도 제가 만들어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BM 업무가 그렇게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제가 제 제품과 브랜드를 판매하면서 뭐 제품 촬영부터 뭐 상세 페이지,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원래 직업은 또 화장품 VMD였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회사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아마 근데 좀 대기업이라든가 약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사실 장점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약간 10인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제가 멀티형으로 다방면에 잘하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보다 좀 멀티형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제가 거기에 적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장품 브랜드 VMD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경험이 저는 정말 20대에 그냥 끝난 줄 알았고 그것을 다시 40대에 꺼낼 수 있는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의 경험이 그 인사 담당자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대기업과 일해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라고 해서 그 점도 그 저를 뽑는데 또 중요한 합격 요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7번째는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작게라도 집에서 계속 저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 보면서 또 고객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을 쉰 적이 없는 거예요. 제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노력을 10년을 해왔던 거예요. 그래서 고객을 만나거나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이라던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 다시 나간다고 해도 '어떻게 내가 다시 할 수 있지?'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의 어떤 큰 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뭔가 내가 팔아보는 경험, 고객을 만나보는 경험은 언젠간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마지막으로 이건 비추인데 이력서를 한 100 군데 넣으면은 '한 군데는 연락이 오겠지.'라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넣었어요.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,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한번 일해 보는 게 저도 저의 소망인데 항상 좀 급하게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만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회사를 딱 한 군데만 정해서 '거기에 꼭 들어가야겠다.'라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그게 저의 좀 소망이고요. 근데 실제로는 제가 책을 쓸 때도 그랬고 회사를 넣을 때도 100 군데, 300 군데 넣으면 정말 '나를 원하는 회사가 한 군데는 있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으로 이력서를 넣었었어요. 근데 보통은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
아예 그렇게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한 군데의 회사는 반드시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 한번 100 군데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넣으시면은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.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때문에 사회에 다시 나가기 두려운 그런 육아맘들 많을 것 같아요. 또 처음에 제가 뭐 화장품 회사에 다시 40 넘어서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. 그러면은 뭐 '나를 뽑아 주겠어?'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보면 약간 저는 그것도 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내가 간절하게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은지,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나가야 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. 또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그 능력이나 재능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. 평범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한데 어 그 남들의 눈에서는 그 보잘것없는 나의 그 재능과 능력이 되게 초능력으로 보이거든요. 그게 꼭 엄청난 화려한 경력이 아니더라도, 예를 들면 10년 동안 내가 일을 안 하고 아이랑 잘 놀아 주기만 했어. 근데 그 잘 놀아준 그 나의 10 년간의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그걸로 SNS를 시작해서 실제로 잘 되신 분도 제가 봤고요. 그리고 뭐 "집안을 나는 단정하게 정리하는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." 뭐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남들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냥 문득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글로 적으면서 한번 '내가 10년 동안 뭘 했지? 나는 뭘 했지? 어떤 시간들을 보냈지?' 이러면서 한번 글로 정리해 보시면 반드시 자신만의 그 초능력이 있거든요.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소한 것으로 다시 저처럼 재취업을 해볼 수도 있고, 또 그 사소한 경험을 SNSN으로 이제 그 경험들을 살려서 창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.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단절된 시간들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글로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찍어 봤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